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자고요. 현재는 새 남편하고 같이 신혼을 즐기고 있어요. 이제 새 남편이 있으면 전 남편도 있겠죠. 네, 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새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대체 이게 어찌 된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하고 전 남편은 제가 겨우 취직에 성공할 무렵이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모여서 취직 축하한다며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죠. 그때 친한 친구가 건너 테이블에 있는 남자들 보고 한번 같이 노는 게 어떠냐고 말했죠. 그러자 저와 다른 친구들이 어디서 주책을 부리냐며 요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런 거냐며 뭐라고 했죠. 사실 그 친구가 남친하고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툭 하면 저희한테 외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야, 남자가 먼저 와야 우리가 괜찮게 보이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며 진정을 시킬 때쯤 그 건너편 남자들 중 한 명이 그걸 눈치챘는지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뭐 꼭 그 친구 때문은 아니더라도 다들 그 남자애들하고 만나고는 싶었어요. 상당히 잘생겼거든요. 특히나 먼저 찾아온 남자가 정말로 잘생겼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너무 좀 들이대는 거 아니냐면서 살짝 퉁쳤는데 남자가 웃으면서 마침 여기에 취직이 막 성공한 친구가 있어서요. 요즘 같은 시대에 취직도 점점 힘들어지는데 같이 축하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뭐 따로 반박할 게 없고 여기서 더 퉁치면 멀어질 것 같아서 마지 못한 척 수락을 했고 같이 합석을 하게 되었죠. 뭐 서로 다 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 술 게임을 하고 즐겁게 놀았죠. 그러다가 몇 명은 서로 눈이 맞으면서 하나둘 차례대로 사라지고 저도 어느 남자와 함께 나가게 되었죠. 애들한테는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집에 간다고 하니까 같이 마시자고 제안을 한 남자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해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같이 가주었죠. 사실 뭐 뻔하죠. 그 남자와 같이 있으려고 몰래 짜놓은 작전이었죠. 그렇게 남자와 같이 산책을 하고 모텔로 들어가서 네, 뭐 그 뒤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렇게 전 남편하고 만나게 되었죠. 전 남편은 저보다 먼저 취직을 했었고 직장 내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저하고 같이 데이트를 할 때 늘 전 남편이 돈을 대주고 그랬어요. 언제는 그런 거 보고 괜찮은가 싶어서 말했어요. 자기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해. 나도 취직해서 돈이 있는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마. 그러자 전 남편은 괜찮다며 어린 절 생각해서 돈을 대주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제가 돈을 내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제지하고 그랬어요. 전 남편하고 나이 차가 좀 있긴 했어요. 그렇게 서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제가 갑자기 집에 사정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거든요. 만나자는 카페에 도착했는데 전 남편이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웬 아기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웬 아기 사진일까? 조카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인사를 해야 해서 안녕 했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사진에 있는 아기가 누구냐고 하니까 머뭇거리며 조카 사진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맞아서 그런 거구나 라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유심히 봤어야 했어요. 나중에 다시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상견례도 결혼식도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그렇게 신혼을 보내고 있을 때 전 남편이 저한테 찾아와서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저번에 유산을 했잖아. 당분간 네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때? 그 말을 들으니 뭐라 반박을 하려고 했지만 유산의 충격이 너무 커서 뭐라 말을 못했어요. 그 전에 아이를 제대로 가지자며 전 남편이 좋은 약을 구했다며 약을 먹이며 어찌어찌 임신을 하게 됐지만 결국은 유산이 돼서 우울증에 시달린 때였어요. 이왕 힐링할 겸해서 고아원에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는데 진짜 이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저출산이니 뭐니로 하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 대체 어디서 태어나서 버려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 많이 안타까웠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 전 남편이 한 남자아이를 선택하면서 이 아이 어떠냐고 말하네요. 보니까 근데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함은 물론이고 전 남편하고 얼굴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뭐 같은 가족원으로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닮아서 많이 의심이 되었어요. 물론 저희가 고아원에서 입양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반대를 했지만 전 시댁에서는 오히려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주며 당분간 건강해질 때까지 아이를 키우며 마음을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시댁의 논리에 부모님도 뭐라 못하고 인정을 해주었죠.
반대가 극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 시댁에서 많이 봐주고 있어서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실 전 입양한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자식처럼 키우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시어머니가 집에 오신다고 해서 저녁에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 안에 들어가는데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들으니 이건 비밀로 해야 한다 얘야. 그러게 어릴 때 왜 그런 년이랑 해가지고 엿들었는데 이야기가 그랬어요. 전 남편이 20살이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여자애들하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생들이었다고 해요. 그중 한 명하고 사귀었는데 결국은 속도 위반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전 남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때가 하필 저하고 사귀고 있던 때였어요. 그 전에 헤어져서 한동안 그 여고생의 소식을 듣지도 못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아이 사진을 전 남편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며 부탁을 했고 전 시댁과 전 남편은 난처했죠. 그렇게 갈등하고 지체되는 사이에 그 여자는 아이를 보아원에 맡기게 되었죠. 그래서 전 남편이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이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는 가관이었어요. 네 와이프에게 네가 유산을 시키는 약을 먹인 거 말하지 마. 그 아이를 입양시키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알지? 네. 제가 유산을 한 건 몸이 약해서가 아닌 저놈들이 약을 줘서 일부러 유산을 시킨 거였어요. 전 바로 달려가서 전 남편을 때리고 난리를 쳤어요.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무릎을 꿇으며 말을 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러지 않으면 그 아이 보아원에서 외롭게 지냈어야 했다.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런 거야. 하지만 이혼은 말게. 전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만 어디 용서가 되겠나요? 그래서 전 집안 물건을 작살내며 그렇게는 못한다며 당장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고 말하고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부모님이 화가 단단히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을 걸자고 말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한테 전 남편이 준 약 같은 게 있어서 그걸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진짜로 유산을 시키는 약 성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것과 함께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전 남편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자료는 저한테 주게 되었죠. 그렇게 전 남편하고 인연을 끊고 한동안 결혼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새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결혼을 했죠. 위자료 덕에 혼수 준비는 문제 없었죠. 아, 고아원의 아이는 어떻게 되었냐면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비록 전 남편이 밉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엄마도 아빠인 전 남편도 한동안 내비둔 적이 있는데 저마저 버린다면 문제잖아요. 새 남편도 그 사정을 이해했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같이 키우기로 했죠. 여기까지 이제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